않는 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해줘야지 노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복 체결해서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노조 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다 정해놓은 거죠. 자, 바로 이런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인 이 종업원인 자에 대해서 급여 주지 말아라. 이렇게 노조법 24조 2항에다 이 전임자는 1항의 전임자는 급여 지급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4항에 가서 바로 이러한 전임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임자 급여 지급 받지 말라는 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는 일정한 경우는 허용해 주겠다. 뭐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로시간 면제라고 해서. 자,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법률 자체는 그야말로 종업원인 이 전임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죠. 종업원인자는 사용자로부터 뭔가 뭘 받아야지 생존을 할 거 아닙니까? 노조 활동을 하든 뭘 사용자가 승낙을 해서 노조 공부만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자에 대해서 급여 지급 하지 말아라? 해봐야 소용없죠. 급여 지급 안 할 수는 있겠죠. 그 법률로 금지해놨으니까. 근데 그 급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종업원이었는데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그 조합원들 호주머니한테 나오는 거죠. 어차피 사용자로부터 이 사람이 사용자한테 이 전임자가 직접 이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지만 어차피 조합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임자에 해당되는 몫을 더 올려서 내놓으라고 해서 어차피 사용자 호주머니에 사용자로부터 받아내서 결국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뭐가 자주적이고 뭐가 이게 자주적이지 않은 겁니까? 어차피 사용자 돈 받고 노조 활동하는 건데 다만 사용자가 직접 전임자한테 급여 주는 거 하고 아니면 조합비를 통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뭔 수당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나 똑같이 그 전임자 몫으로 사용자한테 받아서 노조가 받아서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자주적이고 그래서 그건 허용되고 하나는 자주적이지 않고 이게 노조로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금지가 된다.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기아자동차나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돌아갔죠. 자, 전임자 급여에 해당되는 이 몫을 무슨 수당으로 해가지고 조합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사용자한테 교섭을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줬죠. 이전에는 사용자가 그냥 그대로 준 건데 도무지 이게 가능하지 않은 법률을 가지고 이 가능하지 않은 상을 그리고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상한 이런 법률이 나온 겁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종업원인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 주지 말라는 이런 법이 있겠습니까? 노조 활동하기 때문에 급여 주지 말라? 안 되죠. 자, 근로계약 체결했으면 일을 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한다? 그런 사람의 지위가 뭡니까? 휴직 중인자죠. 자, 휴직 중인자가 노조 활동을 하면은 급여 지급 받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단협에다 유급이다 유급 휴직 중인자 유급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건 보장되는 거죠. 그걸 노동부에서 법률이 노조법이 금지한다. 근로기준법은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고 처우니까. 자, 이렇게 근로계약상으로는 근로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면하게 보장받고 이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 놀면 급여 지급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람이 노조 일을 하면 이제는 급여 지급 받는 게 이상한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갑시다. 자 휴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임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휴직을 하고 자 휴직자 처우에다가 휴직자는 전임자 급여에 해당되는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자 이렇게 협약체계를 하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지. 휴직자로서 급여 지급 받는데 자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법률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사고를 해서 만드니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근로자인 전임자입니다. 어떤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인 전임자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개정안처럼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 자체는 폐지되어 나왔죠. 그 다음에 노동노조 경상도 단일화 이 규정이 있는데
복수노조를 갖다가 계속 이걸 법률로 아예 금지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다시 뭐 규칙을 통해서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갖다가 틀어막아 놓더니 결국 그걸 허용해주면서 하는 것이 결국 기존의 복수노조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허용되어 있는 그런 노조의 어쨌든 그야말로 어쨌든 그런 이런 활동조차도 갑자기 복수노조를 허용한다 기업 차원에서 기업 단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마저도 교섭권, 쟁의권 자체를 공세하겠다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교섭창구 단위라는 단순히 노조의 교섭권만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섭권의 제한 방식을 통해서 헌법이 보장한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까지 제한하는 이 법률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지금 노조법 자체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순히 교섭권만 제한하는 이런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했다는 근로자의 노동 상권 자체를 갖다가 제한하는 이런 법률로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29조의 2부터 해서 5까지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법률 자체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까? 제대로?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정말 노동상권 실현을 위해서 뭔가 노조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냥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노조 만들고 교섭권, 노조 만들었으면 교섭하고 그리고 단체행동 뭐 파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지 못하게 교섭창구 단일화해서 한 노조, 뭐 가관수 노조든 너네들 하나로 나와라. 그럴 경우만 교섭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섭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업도 못하고, 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 예전에 복수노조가 금지됐던 게 아니죠, 사실은. 이번 법 만들기 이전에도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뭐 지역노조 사이에는 복수노조는 아니었죠. 얼마든지 다 자유롭게 허용돼가지고 다 교섭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하면서 교섭권 봉쇄, 쟁의권 봉쇄, 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자꾸 뭘 이렇게 보장해주지를 않고 틀어막기 위해서 헌법에서 그걸 보장했다는 노동개발권을 갖다가 제한하기 위한 금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법률을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29조의 지금 2항부터 시작해서 29조의 2 내지 5까지 지금 전체 삭제하는 걸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하나마다 못하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단체 협약 일방 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개정안과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개정안은 지금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일방이 뭐 노조든 사용자든 해지 통보하면 6개월 뒤에 단체 협약의 효력이 이제 상실되는 걸로 효력을 다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개정안은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에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노조가 교섭을 갖다 요구했는데 정당하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이런 경우를 필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자동 연장조와 단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개정안입니다. 저는 그런 개정안이 실제로 이제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용자가 단합 폐지를 악용하는 이걸 전적으로 다 막을 수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교섭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자, 교섭을 안 할 경우 노조가 요구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단합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개정안이.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하는 건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는 규제되고 처벌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빠져나갈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노사관계가 극렬하게 대립되고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는 뭔가 이게 쟁의행위하든 교섭 대상에서 뭐가 문제다.
뭐 구조조정이고 뭐 해서 이건 경영권의 문제고 아니면 전임자 뭐 근로시간 면제 뭐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내밀 건데 이런 부분에 법원이 그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봐줄 거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말씀할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단연 폐지 조항 자체를 갖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전 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97년 3월에 제정된 법이 아니라 그 이전 법. 그 이전 법처럼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그냥 자동 연장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자, 이걸 갖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상태로 법원도 그걸 다 인정했던 거지 않습니까? 법 판례도 그 상태에서 위헌하다고.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별노조 이 교섭 법제화 문제는 지금 개정안에는 안 나와.